그 다음, 일본이 강제성을 띠고 국가 조직을 동원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전쟁터로 내몬 뒤 성폭행과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전쟁 범죄의 역사를 일깨우고 이를 한국 땅 일본 대사관 앞에 둠으로써 치욕의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정문에 두면 일본 대사가 출입할 때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로 이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의도부터가 이거는 완전히 비인협약 위반이죠, 이게. 네. 근데 정원을 보면 뭐 전쟁 범죄, 성노예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문옥주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스러웠다. 식사는 관리인이 만주 사람들을 둘을 데리고 조선식으로 해주었다. 비록 고정 월급은 없었지만 관리인은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돈을 조금 주었다. 우리는 이럴 때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단체로 시내에 나가 옷이나 신발을 사거나 영화 구경도 했다. 이거는 문옥주가 중국에 있을 때 얘기군요. 예. 중국에 있다가 왔다가 네. 다시 또 이제 동남으로 갑니다. 네. 그 동남으로 다시 갈 때 이 문옥주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이미 버린 몸 네.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갑니다. 예. 하영이라는 분. 쉬는 날은 동료들과 함께 시내에 나가 옷이나 소지품 등 물건을 사고 영화도 보곤 했다. 일본 영화, 외국 영화였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자유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어디라고 도망을 가겠는가? 계약이 돼 있으니까 도망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화장품은 다 일제를 썼다. 당시 레또 크림이 유명했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네. 이런 증언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과연 일본군 성노예였는가? 빈의자에 새긴 약속에는 어리고 연약한 몸으로 수많은 일본군을 강제로 상대해야 했던 소녀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내게 엄습해 왔습니다. 일본군 강제 성노예로 감시와 폭력,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하는 무력감은 나의 가슴에 통원으로 되살아났고 순간순간 몸서리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감성적이고 누구 자기 작가의 얘기예요? 예.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자기인가? 예, 작가입니다. 예. 거기서 감정이 이입이 돼서 이렇게 조각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녀상을. 그런데 사실에 기반해야 되는데 전부 거짓말이죠, 이게. 강제 성노예 그리고 수많은 일본군을 강제로 상대해야 했던 게 아니죠. 강제를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계약 당사자인 포주에 의해서 또 전차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일본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일본군은 뭐 30분에 30분, 40분에 40분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요금을 내고 이용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빈 의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빈 의자를 할머니 잊지 말자는 거죠. 앉아있다가 떠나간 할머니를 잊지 말자는 거죠. 여기는 빈 의자지만 떠나간 할머니의 자리라는 거예요. 노인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위안부 죽은 사람들. 아니 그거 왜 의자냐고요? 뭐 작가가 작품 구상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무슨 의자를 기념해야 될 특별한 무슨 계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없고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이 의자에 앉아서 대사관을 쳐다보고 대사관에 대해서 항의를 요구하고 또 이 위안부들이 과거에 겪었던 것을 이제 회상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또 서로 빈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위안부도 의자에 앉혀놓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위안부 어린 아이, 어린 여자아이. 그런데 정작 대사관 앞에 가서 앉으면 못 앉게 합니다. 거기 지키는 위안부 지킴이라는 애들이 가까이에서 사진만 찍어도 야단 법석을 뜹니다. 못 앉게 합니다. 신성시대에 있군요. 네. 경찰들도 못 앉게 합니다. 또. 훼손한다고. 신성시대에 있군요. 근데 증언을 보면 표를 많이 어떤
군인들 중에는 네. 30분의 1.5N인데 네. 30분의 1.5N인데 이걸 여러 장 사오는 거예요. 네. 여러 장 사와서 30분 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4장 사오면은 2시간 있을 수 있군요. 2시간 있는데 2시간 다 있지 않고 네. 표를 많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몸에는 손을 안 대고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과일을 깎아 먹으며 이야기만 하다 가는 군인도 있었다. 그럼 2시간인데 네. 2시간인데 그냥 이 여인하고 이야기만 하다가 불쌍하니까 네. 이야기만 하고 과일 깎아 먹고 이야기하다가 2시간 되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때로는 사이다나 커피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먹을 것과 술을 사가지고 네. 오는 군인도 있었다.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 인정 있는 군인을 만나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암흑 같은 생활 속에서 그래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또 마삼이라는 헌병은 특히 나에게 잘 대해줬다. 나에게 올 때는 과일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극장에 데려간 적도 있었다. 노예가 아니죠. 네. 이런 군인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로맨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 사랑도 되게 있고. 위안부들이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저 위안부 생활할 때 마음을 의지했던 네, 있습니다. 뭐 연인이라고 해도 좋고 네. 정인이라고 해도 좋은 그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예, 대부분 있죠. 예, 네. 대부분. 사람 사는 세상인데요. 예. 그러면서도 여인들은 자기가 그 일본 군들이 결혼하자고 일본 같이 가자고 하지만은 여인들은 수많은 남자를 상대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예. 이제 못 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일본의 어떤 사람은 1980년대 중반인가 동아일보에 네. 자기가 과거에 어디 섬에 있을 때 위안소에 드나들 때 있었던 여인을 찾는다는 광고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이 아 그래요? 예 합니다. 읽어드릴까요?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그 한번 잠깐만 예. 그 책 뒷부분에 있군요. 동아일보 1989년 11월 16일자. 1989년. 예, 89년. 해방되고 한참 후군요. 한참 뒤에 이제 생각이 나서. 최근이군요. 89년. 예. 아마 자기 부인은 죽고 나서 이제는 좀 만나고 싶었던가 보죠. 예.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나카자 하루다코라는 75세라는 노인이 중일 전쟁 중이던 중일 전쟁이네요. 39년 초 중국에서 군복무 중에 사랑했던 한국인 여성을 찾아달라고 최근 동아일보사에 호소했다. 네. 이 여성은 1939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중국 대야현 석회포의 장광루라는 한국인 위안소에서 일했던 치요코라는 고 불린 사람인데 대구 출생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나카자 씨는 치요코가 어느 눈 내리던 날 내 어깨에 기대고 서서 찍은 사진을 한 장 갖고 있었다고 해고하면서 일본 충승년 도고군 동풍평정 당명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예. 으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한다는 동아일보에 이렇게. 후속 기사가 있지는 않죠. 없습니다. 이거는 뭐 휴지통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거니까. 네. 동아일보. 이런 아주 재밌는 기사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일본의 시골에서 네. 이제 참 징집당해 온 군인들이 네. 젊은 청년들이 네. 객지에서 네. 그 일본에서 온 뭐 다른 위안부이거나 아니면 조선에서 온 위안부이거나 이 위안부들하고 뭔가 이 마음이 통했을 그렇죠. 수도 있죠. 네. 동병상련이 좀 있었죠. 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네요. 예. 군인들은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 네. 여인들은 돈에 묶여서 네. 옴싹달싹 못하면서 네.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좀 불쌍한 여인을 보면서 서로 그냥 과일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네. 아니 커피도 뭐 내일 먹고. 전투에 나간다 그러면은 뭐 네. 있는 걸 그다음에 모았습니다. 돈을 이제 서너 시간, 2시간 4개를 하면 2시간인데 네.
그렇게 사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그냥 이야기하고 마시고 이렇게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30분이면 1.5회이면은 떠날 때 베개 밑에 돈을 놔두고 가는 경우, 재떨이 밑에 돈을 놔두고 가는 경우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증언들이 많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